자, 보시죠. 일단은 어저께 유인물. 아우, 시끄러. 자, 1번이에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자, 일단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맞는 표현이죠. 우리 토지 사자마자, 토지하고 건물 일시로 사자마자 즉시 건물 때려 부수면 토지로 가산하죠. 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설치비 맞죠? 설치해야 제 기능을 하니까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답은 4번인 게 여러분 재산세 하고요. 종부세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비용 처리해야 돼요. 세금과 공과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지만 그건 실기용이고요. 이론에서는 자본 조정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자본 조정이라고 맞는 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고 얘는 자본잉여금 맞죠? 왜냐하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니까요.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인데 여러분 감자차손은 감자차익하고 상계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감자차손이지 감자차익이 아니에요. 그럼 감자차손은 감자차익하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감자차손이 남잖아요. 그럼 감자차손은 성격이 뭐예요? 자본 조정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얘랑 대비하실 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먼저 상계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남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을 거니까 이때는 자본 조정을 하는 거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죠. 이거 이제 우리가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150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죠. 이렇게. 예. 자, 그럼 매출액이 1억. 매출원가가 5천.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차량 유지비랑 접대비죠. 기부금하고 잡손실은 영업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빼기 600. 그래서 44만 원이 답인 거예요. 이거 손익계산서 구조 아니라고 물어본 거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사채 여기 121에서 123. 자,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빼지 별도로 비용 안 잡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어떤 발행이 됐는지는 무조건 액면 이자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액면 이자율이 작은 거죠. 거꾸로 하면. 그럼 액면 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작아요. 그러면 회사가 주는 이자가 적죠. 적으니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2번. 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 액면가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여러분들. 맞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게 여러분들 반대편으로 까는 걸 상각이라고 했죠? 그거 우리가 정액법으로 하지 않고 뭐로 했냐면 시장이자율 곱해가지고 깠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한다라는 표현은 맞는 겁니다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얘가 교재 어디에 있을 거냐면 213페이지네. 213페이지. 바로 해볼게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 제조 간접비는 120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나누는 기준도 우리가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접 재료비도 비행기 A와 비행기 B 전체적인 비행기 A와 비행기 B 전체 합한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 120만 원이 A, B 전체니까 나눠주는 배부 기준인 직접 재료비도 전체인 150만 원 나눠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직접 재료비 1원당 제조간접비의 배부율 0.8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는 A는 직접 재료비가 60만 원 발생했죠? 그럼 여기에 직접 재료비 1원당 0.8원을 곱하시면 될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비행기 A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60만 원 곱하기 0.8이니까 48만 원이 배부가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와 제조간접비 더한 결국에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행기 A의 직접 재료비 60, 직접 노후비 40, 제조간접비 48만 원 해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초 제공품이 차변이죠. 그리고 단기 착수분이 또 차변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대변이죠.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근데 단기에 완성된 게 지금 안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손이 뭐냐면 불량품이잖아요. 불량품이 발생하면 그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 수량이 줄어요. 줄기 때문에 공손품도 제공품이 감소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알죠? 공손이 발생하면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줄기 때문에 감소하는 사유. 그래서 공손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차변이 5,300개 합치시면 5,300개고 기말 제공품이 1,100개예요. 공손품이 200개죠. 200개면 완성품 4,000개가 나옵니다. 완성품 4,000개 이렇게 되셨어요? 4,000개. 그럼 다시 우리가 공손은 어떻게 쪼개냐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완성품 수량의 3%니까 완성품이 지금 4,000개죠. 4,000개. 4,000개에 네, 3%인 120개가 정상 공손이니까 그럼 나머지 80개가 비정상 공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또 나왔죠. 얘도 213페이지. 자, 우리 그 위에 있는 예정 배부율 같은 경우는 기초에 짜놓죠. 기초에 시간당 10,000원으로 우리가 배부를 하겠다라고 짜놓고요. 근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실제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기초에 짜놓은 예정 배부율을 곱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를 곱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10,000원의 배부율 짜놓고 단기 중에 실제 시간 나오면 거기다 곱해가지고 예정 배부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100만 원을 한 게 된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실제 제조간접비가 140만 원이니까 140만 원보다 예정 배부를 40만 원 덜 잡았죠. 덜 배부. 40만 원 덜 배부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쪽은 그냥 공식만 외워서 대입만 무조건 풀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은 여러분들 배부 기준이 뭐 그거잖아. 우리 그 인과관계 기준. 근데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시면 기계는 가동률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달라지죠. 가동을 오래 많이 하면 감가상각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건물은 가동하지 않죠. 건물을 가동한다는 표현 안 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교재 어디냐면 168 하고 169. 우리 고정비가 임차료 같은 거죠. 그럼 임차료는 우리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쭉 고정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2번. 그 동그라미 1번은 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변동비 설명입니다. 변동비.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고정비는 단가가 반비례죠. 여러분. 반비례니까 요런 그래프 가져야 돼요. 요런 그래프. 반비례. 요런 그래프.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11번. 요것도 이제 회계 1급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넘어왔는데 교재 275, 276, 275, 276. 그 뭐 할부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우리가 물건을 인도할 때 판매 가격 구성하고 있으면 더한다라고 했죠. 답이 1번입니다. 이자 상당히. 2번, 3번, 4번은 그냥 매출액에서 빼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포함이 더하는 거잖아요. 빼는 건 공제라고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우리가 영세율은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소비지국에서 때려야죠. 그래서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영해세율 적용하는 게 영세율제도 취지. 맞는 표현. 얘랑 대비하실 게 그 면세제도는 우리 역진성 완화 그거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외국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죠. 외국에서 용역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건설해 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은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가 있지만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 있죠. 뭐 애플이나 이런 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래서 삼성 중국에 유명한 애가 누가 있나? 애플이 할게요. 만약에 삼성에 있는 미국 법인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에서 영세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영세율.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주냐면 애플 법인 있죠. 애플 한국 법인이 수출하면 영세를 적용해 주는 거고. 만약에 그 삼성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수출했을 때 미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를 적용해 주면 10% 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애플 있죠. 애플 한국 법인이 수출하면 그건 10%.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 그 뜻입니다. 그 뜻.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쪽이죠? 맞죠? 영세율 받을 수 있으니까 맞고. 자,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13번은 244페이지입니다. 244 하고 250.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2번하고 4번 비교하실 때 2번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공만 해주는 건 용역만 해주는 거죠. 행위만. 근데 얘랑 비교하실 게 주요 자재를 내가 부담을 해가지고 재화를 넘기면 그때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옷감을 다 받아가지고요. 옷감 다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옷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행위만 한 거니까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으로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옷감을 안 줬어. 만들어 달래. 그럼 나는 만들어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옷감을 내가 덧대가지고 옷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부가가치세는. 됐죠?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주의하실 게 우리 건설업하고요. 음식업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자재 부담 여부 안 따지고 무조건 용역으로 봐요. 행위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봐요. 저랑 백종원 분이랑 여러분들 요리하면 당연히 잽이 안 되지. 둘 다 똑같은 재료인데.
맞죠? 재료보다는 사람의 행위가 우선시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철근 같은 거 써도 건설업자가 더 잘하겠지. 맞죠? 그래서 건설업이나 음식업은 우리가 재화보다는 용역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 용역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식이나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거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인적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 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뭐 이거는 우리가 인적 공제할 때 이미 배웠죠.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도중에 이혼하면 배우자가 공제가 안 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치유되기 전날 사망한 자는 사망하기 전날이었죠. 그죠? 동그라미 4번은 그 나이 요건은 하루라도 만족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만약에 내가 배우자랑 언제 결혼했냐면 배우자랑 10월 1일 날 결혼했대요. 월할 계산하지 않아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 없어요. 하루라도 있으면 다 공제해줘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월할 계산하고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들 1번은 뭐 이상한 놈 하나 있죠. 퇴직소득. 그죠? 2배사 근연기 이건데 갑자기 퇴직소득이 낀 게 있어가지고요. 틀렸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 이거 분리과세 설명이잖아요. 분리과세. 원천 징수되면 신고 안 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원천 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 안 돼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근로소득 금액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셨어. 맞죠? 일을 하시면 원천징수 되시죠? 원천징수 되시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 안 되세요? 돼요. 알죠? 그래서 요거는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원천징수 되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돼서 5월 달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냈던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는 거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하죠, 종합과세. 이해되시는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한 매출. 우리가 영세율도 과세사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네, 그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소리죠. 제가 이미 영세율 매출 왜 신고해야 되냐면 소득세법상 매출이 얼마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무시할게. 신고하지 마. 이거잖아요. 과세 때려버리면 소득세에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오늘 할 거예요. 뭐냐면, 이건 오늘? 자, 우리가 결손금 있죠. 여러분, 결손금이 적자잖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건 다른 소득에서 우리가 메꿔요. 오늘 할게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안 메꿉니다. 일단 답이 4번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거 오늘 할게요. 네, 여러분 소득세는 너무 할 게 많아서 너무 조심스럽게 해보긴 할게요. 자, 오늘은 실기는 기출문제 안 풀고요. 오늘은 이론. 알죠? 이론. 자, 부가가치세.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안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미리 하면은요 많이 다 후반부에 까먹으시더라고.